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하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확진자가 27명 늘었습니다. 닷새 만에 그러니까 쿠팡물류센터 확진자가 늘어난 다음에 닷새 만에 이제 20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12명이었고요. 국내 발생이 15명입니다. 사망은 270명으로 치명률은 2.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최소 111명인데 직접 근무했던 사람은 75명이고요. 예. 그 접촉자가 36명 정도 됩니다. 접촉자의 숫자가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행히 그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는 더 이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런 물류센터 이외에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소규모의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자님, 네. 일단 화면을 보시고 네네네. 다시 나누겠습니다. 중대본 오늘 브리핑 함께 하십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김성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7명으로 쿠팡 부천 물류센터 건을 포함한 지역사회 확진자 15명, 나머지 12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31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468명이며 현재 793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91만 82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70명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상황, 물류시설 등 사업장의 방역 상황 점검과 조치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 적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1일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93명으로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지난 2주간 전반적인 시험 위험도는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5월 31일 12시까지 관련 환자 수는 총 111명입니다. 전수검사와 접촉자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확진 환자 증가 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 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래 연습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지역사회로 계속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선교회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여러 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 환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있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1, 2주간이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며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등교 수업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월 14일까지 수도권에 대해서는 등교를 제한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과 PC방을 포함하여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가 확산 규모와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가급적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음식점이나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유증상자 체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물류시설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처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6월 1일까지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23개소의 긴급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작업 현장, 휴게 공간 등 주요 구역별로 점검을 시행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 25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이 많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택배 터미널 등 6개 부처 소관시설 4,300여 개소에 대해 방역 점검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각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IT 산업 등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인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과 제조업 4만여 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예방전문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무자격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자격 체류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유도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밀폐도,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유흥주정 등 총 8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시설의 각 시설별 특징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정상 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월 2일부터 이러한 행정조치가 실시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조치와 별개로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집합 금지를 조치한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이 효력이 별도 해제 전까지 우선적으로 유지됩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도 도입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 10일부터 행정 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 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합니다.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고위험 시설 선정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은 감염병 유기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8개의 고위험 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봄을 느낄 새도 없이 벌써 더운 여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방역 수칙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고 시원한 실내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람들 간 접촉이 증가하면서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심하시지 말고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도 없이 땀 흘리며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주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어린이집이 다시 문을 열고 수요일에는 학생들의 추가 등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력한 결과 우리는 아이들의 학교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이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처럼 정부와 힘을 합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충원 기자, 브리핑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2주간을 보면 그 전 2주에 비해서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이 28.9명으로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도 10.4% 정도가 되니까 지난번보다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현재 방역망내에 있는 확진자가 한 80% 정도 되고 지금 폭발적인 어떤 환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일단 우리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 또 등교 수업은 일단 유지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물류센터 발 확진자가 이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그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 2주간 이런 연쇄 감염들을 차단하는 게 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관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잠깐 멈췄었는데 수도권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소규모 감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일종의 서클인데 여기서 이제 4명이 추가 확진돼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또
또 여의도 학원 강사가 이제 확진이 됐고 또 수강생이 확진이 됐고 그 가족 일가족 5명 등 지금 그쪽을 통해서 11명이 또 확진이 됐는데 이것도 감염 고리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오늘 서울 서대문구 아나운서 학원에서 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명이 나왔고요. 강사가 이제 1명, 또 수강생이 1명, 또 수강생의 어떤 가족들도 네.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염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소규모 어떤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예로 제주도에 단체 여행을 다녀온 교회 목사와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안양에 있는 일가족 5명, 또 군포에 4명, 지금까지 9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 특히 안양 군포 지역 교회 관계자 25명이 제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기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그 확진자의 가족들이 또 감염이 된 겁니다. 특히 안양의 초등학생 2학년과 6학년 학생, 그러니까 그 안양에서 그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가 확진된 목사님의 손자인데 네. 가족이죠. 특히 안양 초등학생 2학년은 그 수업이 있을 때 등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안양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등교 수업을 지속할지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부가 2주 동안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이 취약시설, 특히 물류시설 점검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4천여 개 물류시설을 계속적으로 정부 합동점검단이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건설 현장과 제조업 그런 어떤 시설 같은 경우 한 4만여 개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콜센터나 육가공 업체 등 취약 사업장도 점검을 하고요. 또 소규모의 공사 현장, 또 한바식당, 인력사무소 이렇게 좀 취약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접촉이 많을 수 있는데도 앞으로 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일요일인데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 복귀를 선언하는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벌였는데 어떻습니까? 애초에 이제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국 교회 6만여 곳에 90%가 이제 들어가 있는 한국 교회 총연합회 가장 큰 단체인데 이쪽에 이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다행히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상태라서 지난주와 비슷하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인데 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3,000명 된다면 지난주와 비슷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한 3천여 명 정도가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교회들도 많이 이제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 그렇죠. 지금 수도권이 한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많은 분들이 설사 모인다고 해도 어떤 이렇게 퍼져나갈 가능성 상당히 떨어지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지난번 인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보여줬죠. 네. 모범적인 자, 사례들을. 무척 힘드시겠지만 이제 같이 한번 좀 참아서 이겨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네요. 중국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나온 이래로 지금 611만 명,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만 40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181만 명. 현재 브라질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2위가 17만 명으로 브라질이고요. 예. 러시아도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2가 유럽과 미국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예. 자, 이채원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그래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468명입니다. 어제보다 27명 늘었는데요. 한때 하루 70명을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줄어든 데 이어서 어제는 다시 27명으로 줄어서 닷새 만에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가 다시 10명을 넘어섰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 감염 역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신규 확진자 1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지역 감염 사례였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6명과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를 보면 2월과 3월에 급증하다가 4월에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었죠. 하지만 이달 초 이태원 클럽발 감염을 시작으로 쿠팡 물류센터 관련 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쿠팡 물류센터 관련 현황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십시오. 네, 쿠팡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11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직접 감염이 75명, 그리고 이들과 접촉했다가 감염된 사례가 36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과 마찬가지로 2차, 3차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외에도 서울 여의도의 학원,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의 아나운서 학원 등을 통해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확진자를 보면 지역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전체의 70% 가까이 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의 경우 7차 감염자까지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역 감염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힘들어도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선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좀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와 학원, 요양원 등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3명이 늘어 모두 111명입니다. 물류센터 근무자 75명, 접촉자는 36명입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방송 아카데미 연아나 뉴스 클래스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직원이 첫 확진을 받은 이후 어제 수강생 2명과 가족까지 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또 기독교 대학생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연관된 환자가 4명 추가돼 모두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가천대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 이들과 접촉한 학생, 교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 여의도 연세나로 학원 강사 일가족과 관련해서도 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강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한 1명과 동일 직종 근무자 1명입니다. 한편 경기도 안양과 군포에서는 교회 목사와 가족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여행에는 안양 지역 교회 3곳, 군포 지역 교회 8곳의 목사와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오늘부터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통해 현장 예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감염 확산세에 따라 일부 교회들은 캠페인 참여를 포기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러시아의 한국 교민 18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특별기가 오늘 오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교민 180여 명과 외국 국적자 40여 명 등 모두 230여 명을 태운 특별기가 어제 오후 7시쯤 모스크바를 출발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입국 이후에도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합니다.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은 이번에 출국하지 못한 교민들이 추가로 한국행을 원할 수 있어 6월 중순쯤 다시 항공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즉 G7 회의를 9월쯤으로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때 한국을 포함한 몇몇 G7 비회원 국가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래 다음 달 개최 예정이던 G7 정상회의를 9월쯤으로 연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때 G7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와 러시아, 인도까지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현장에 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를 연기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G7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히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7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원래 한 달 뒤 워싱턴 DC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불참 의사를 밝히는 등 개최를 놓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원국 외에 한국 등을 초청하겠다는 것이 G7 정상회의를 일시적으로 확대 개최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사가 있는 것인지 현재로선 불분명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G7으로 구축된 강대국 질서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밤까지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도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청주, 대구, 광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9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